자, 22강입니다. 22강은 태그 제한인데 이게 너무 길어서 22-1하고 22-2에서 강의를 두 개로 쪼갰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22-1강입니다. 자, 태그 제한이라는 것은 수동태를 능동태를 수동태로 또는 수동태를 능동태로 옮길 시, 전환 시 전환이 아예 불가하는 경우도 있고, 또 전환했을 때 의미가 달라지는 경우도 있고, 전환을 할 때 시제를 변형해서 전환을 시켜줘야 의미가 동일하게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자, 그래서 제한이라는 부분을 직접 들어가기 전에 이 특수한 수동태라 그러는데, 이 sit가 자동사죠. 근데 이게 지금 타동사로도 쓰인다는 얘기입니다. 앉히다. 그래서 항상 여러분께 말씀드리고 강조하는 건데, 반드시 사전을 보세요. 본인들이 알고 있는 단어의 뜻만으로 해석을 할 수가 없는 경우에는 그 단어가 낯익은 단어를 하더라도 반드시 사전을 찾아서 정확한 뜻을 찾아보셔야 됩니다. 이 공부 좀 한다는 학생들 보면 다 어려운 단어 때문에 독해를 못하는 게 아니에요. 다 지들이 알고 있다는 단어 때문에 독해가 안 됩니다. 지들이 알고 있다고 생각하니까 사전에 찾을 생각을 안 해요. 그것 때문에 해석이 안 되는 거죠. 또 해석을 해도 완전히 글짓기를 합니다. 그래서 항상 저하고 공부하는 사람들한테 저는 하는 얘기는, 쉬운 단어가 발목 잡는다, 쉬운 단어가 뒤통수 까한다, 항상 그렇게 얘기를 해줍니다. 그래서 할아버지는 흔들의자에 앉아 있었다는데, 이 자동사, 비동사 플러스 자동사의 과거 분사는 진행형을 대신할 수도 있고 완료형도 대신할 수도 있습니다. He is gone. 그는 가버렸다. 이건 완료 형태예요. He has gone 하고 똑같은 뜻입니다. 그래서 비동사 플러스 자동사의 과거 분사는 이처럼 완료형일 수도 있고 이처럼 진행형일 수도 있습니다. 과거 진행형이죠. 여기는 앉아 있었다가 되고, 그 다음에 스탠드가 세워두다라는 뜻도 있습니다. 세워두다. 그래서 요거 요 문장 무시하시고, I've been stood for about, 나는 10분 동안 세워져 있었다. 누군가가 나를 벌을 세웠든지 어떻든지 세우다는 얘기고, 또 stand A up 하면 A를 바람맞히다는 뜻이죠. 그래서 그 스탠드도 타동사입니다. 그래서 스탠드 의미들을 쭉 사전차에서 읽어보시는 게 좋으실 겁니다. 이 스탠드는 대접하다, 사주다는 얘기예요. 내가 너에게 맥주 한잔 살게. 이 스탠드는 사주다라는 뜻입니다. 그 다음에 could stand라는 이 관용어가 있는데, 뭐뭐 하고 싶다, 뭐뭇을 갖고 싶다 이 뜻이에요. 네가 잠 좀 자고 싶을 것 같구나,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이런 쉬운 단어가 이런 뜻으로 사용이 되어버리면 전혀 해석이 안 되니까, 반드시 쉬운 단어라도 반드시 어떻게 해요? 사전 찾아서 확인. 반드시 사전. 사전도 종이사전. 공부는 아날로그 식으로. 공부를 디지털로 하면 뇌를 혹사를 못 시킵니다. 그래서 이해 깊이도 얕아지고 기억도 오래 가지 않습니다. 제 경험에서 그렇습니다. 자, 그럼 이제 수동태 제한에서 동사의 성격 때문에 능동태만 가능한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보통 소유나 상태 또는 감정 등을 나타내는 전치사, 감정 등을 나타내는 타동사의 경우에는 수동태를 만들 수가 없다. 이제 이건 다 아시는 얘기. They have a nice house. 수동태 안 되죠? 이렇게. He lacks confidence. 그에게는 자신감이 결여되어 있다. 수동태 안 됩니다. 그 다음에 the dress becomes her. 어울린다. She's become by the dress. 이거 수동태 안 돼요. John resembles his father. John은 지네 아빠 닮았다. 지네 아빠는 저 안에서 닮아져 있다. 이런 수동태 안 됩니다. 그 다음에 이 resemble이라는 동사도 상태를 나타내니까 진행형으로 못 쓴다라고 얘기하죠. 근데 원래는 감정을 나타내는 동사도 진행형으로 못 씁니다. 그래서 I am liking you 들어보신 적 별로 없죠. 나는 너를 좋아하고 있는 중이야. 그런데 I am loving you는 많이 씁니다.
나는 너를 사랑하고 있는 중이야. I'm loving you. love나 like나 다 좋아하다, 사랑하다, 감정을 나타내는 말인데, loving은 진행형으로 사용이 되고, liking은 진행형으로 사용을 하지 않습니다. 하는 경우도 있겠지만 거의 않죠. 그래서 진행형으로 사용될 수 없는 동사들이 지금 현대형에서는 진행형으로 사용돼 가고 있는 경향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resemble도 어떤 경우에 he is resembling his father라고 진행형으로 쓸 수 있는 경우가 있어요. 그놈은 지네 아빠만 닮아가고 있어. 이 새끼 엄마 말 안 듣고 말이야. 저 새끼는 꼭 지 아빠만 닮아가. 그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그런 의미일 때는 진행형도 가능합니다. 그 다음에 그 가방은 7파운드를 담을 수 있다. 그래서 이것도 목적어인데 이게 주어가 되는 수동태 사용할 수 없습니다. 그 다음에 사역동사의 경우 그들은 나를 그 단어를 반복하도록 시켰다. 이걸 수동태로 고친다. 그래서 I was had to repeat라고는 수동태를 사용할 사역동사는 수동태를 만들 수 있어요. 그래서 have 사역동사는 make 사역동사는 수동태가 됩니다. make 사역동사는 수동태 가능한데 have 사역동사는 현대형어에서는 수동태가 없다고 봐야 합니다. 그래서 현대에 쓰니까 옛날에는 있었다는 얘기죠. 여기 나오네요. 옛날 영국식 영어에서는 to와 함께 또는 to 없이도 이와 같이 수동태를 사용한 적이 있으나 현재는 거의 사라진 용법이다. 여기 to가 원래는 있어야겠죠. 말씀드렸듯이 능동태의 타동사는 수동태가 되면 자동사가 된다. 여기는 불자니까 불타니까 불자가 됐죠. 불자 다음에 동사의 원형이 보호로 못 오죠. 그래서 to 부정사를 만들어줘야 되는데 동사의 원형으로 to 부정사를 변해야 되는데 옛날 영국에서는 have 사역동사를 수동태로 고치면서 to를 없이 쓰기도 했다. 근데 지금은 have 사역동사의 수동태는 현대영어에서는 아예 없다고 보자. 그 다음에 여기서는 she had us working day after day. 여태 had는 사역 의미가 아닙니다. 그 사역동사, 지각동사에서 설명드렸는데 그것이 7강에서 7번째 강의 다시 한번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사역동사의 경우 사역동사 플러스 목적 플러스 현재 분사의 공식은 없어요. 근데 그 사역 아니냐? 사역인데 ing 왔잖냐? 하지만 헤드는 키비음입니다. 유지시키다라는 얘기예요. 그녀는 우리가 날마다 일하도록 유지시켰다. 그래서 이때는 키비음인데 이 7강에서 말씀드렸듯이 넥서스 사전을 보면 이러한 경우 have를 사역이라고 정의를 내놨어요. 그러면 have 사역동사 플러스 목적어 플러스 현재 분사는 가능하다. 그래서 그 사역이다. 그러면 make 플러스 목적어 플러스 현재 분사도 가능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이런 구문 안 쓰거든요. 그러면 넥서스 사전은 뭐라고 했어야 되냐? have 사역동사는 ing 분사, 현재 분사가 목적보호로 가능하지만 아직은 make 형사의 동사는 그러한 용법이 없다라고 보충 설명을 해놔야 되는데 have 이렇게 해놓고 요것이 요 have가 사역동사다고 얘기해버리면 공부하는 사람들은 사역동사도 have 플러스 목적 플러스 ing 형태가 있겠거냐고 make를 집어넣어서 이렇게 쓰는 경우들이 있겠죠. 그래서 make는 안 된다라고 얘기를 해야 되는데 그런 설명이 빠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 동사는 사역이 아니고 키배음이니까 수동태 고칠 때 헤드를 그대로 이용하지 말고 이것을 킵으로 보고 we were kept라고 합니다. 이렇게 우리는 그녀에 의해서 날마다 일하도록 시켜졌다. 그래서 자 다시 한번 합니다. have 플러스 목적어 플러스 현재 분사는 이건 사역이 아니다. 뭐의 의미다? 킵의 의미다. 그래서 이 문장을 수동태 고칠 때는 be had를 쓰지 말고 be kept를 써서 수동태로 만들자. 좀 복잡하죠? 복잡해도 뭐 알아야 될 건 알아야 되니까. 그 다음 이제 수동태만 가는 경우. They said John to be a good teacher. 이렇게 안 쓰죠. 그래서 이걸 수동태는, 이걸 수동능동이라는 개념이 없어야 되는데, 그래서 John은 좋은 선생이라고들 사람들에 의해서 말대해진다죠. 그래서 이제 이것은 수동을 우리말로 해석할 때 이렇게 능동으로 해석해 주는 게 훨씬 자연스러울 때가 많아요. John을 주어로 주지 말고, 이건 by 이하가 생략이 되어 있으니까 사람들은 John을
훌륭한 선생이라고들 했다. 이렇게 수동을 능동으로 번역을 할 때는 수동을 능동으로 번역해 주는 게 훨씬 자연스러운 번역이 될 때가 아주 많습니다. 근데 이 say가요, 요즘 현대에서는 he said me to go 이런 문장을 씁니다. 그래서 이게 맞다고는 할 수 없는데, 그래서 이제 뭐 콜로퀴얼이다, 구어체다 또는 난스탠다드라 라고 얘기를 합니다만, 미국인들이 이 문장 자주 써요. 원래는 told가 들어가 있죠. he told me. 그는 나한테 가라고 말했다는데, 이 told를 안 쓰고 say를 쓰는 경우가 가끔씩 있어요. 그래서 이제 이 부분도 영어 문법이 바뀌어야 되겠죠. 그래서 이제 이것을 능동태로 고치면 이렇게 돼야겠죠. They said, 사람들이 말했다. 존이 훌륭한 선생이라고. 그래서 수동태, 능동태를 수동태로 고치는 태의 전환을 따로 강의를 할까 하다가, 여러분들 뭐 대충 능동태에서 수동태를 고치는 방법들은 다 아시니까 뭐 생략을 했습니다. 그래서 요거 이제 대절이 목적어니까 대절을 주어로 주고, 하고 수동태를 한번 고쳐볼까요, 그럼? 보시죠. They say that, 현재로 갑니다. John is a good teacher. 이런 문장이 있다고 칩시다. 그럼 이게 목적어니까 이게 동사고, 목적어가 주어가 되니까 that John is a good teacher. 그 다음 동사는 is said, 말되어진다. 누구에 의해서? by, 그들에 의해서. 일반인 주어니까 생략. 그러면 주절이 길죠. 주절이 기니까 여기서 it 주고 it is said 다음에 진주어 뒤로 뺍니다. 이렇게 that John is a good teacher. 그래서 it is said 대절이 나오죠. John이 좋은 선생이라고 말되어진다. 자, it is said 대절에서 대절의 주어가 문장 전체의 주어가 될 수 있다. 그러면 John is said 다음에 여기 동사는 to 부정사 처리가 된다. to be a good teacher 이렇게 되네요. 그래서 John is said to be a good teacher. 이거는 시제가 있으면 was로 바뀐 거죠 지금. 그래서 John was said to be a good teacher. John is said to be a teacher. 똑같은 문장이 되죠. 그래서 대절이 있는 대절이 목적어인 능동태를 수동태로 고치는 방법은 이렇습니다. 그 다음에 태어나다라는 뜻, be born, 태어나다. 태어나다라는 뜻이 나는 be born도 수동태만 가능합니다. 그러면 이걸 능동태로 고쳐볼까요? His mother bore him in Seoul. 그의 엄마가 그를 서울에서 낳았다. 이런 말 안 씁니다. 낳았다는 말은 give birth to를 써요. 누구누구에게 탄생을 주다. 그래서 give birth to가 누구누구를 낳아주다라는 뜻입니다. 자, 참고로 이 낳다를 의미하는 동사 bear는 누구누구에게 자식을 낳아주었다인 경우에는 능동태가 가능합니다. She has borne him 5 sons. 그에게 5명의 아들을 낳아주었다는 뜻이에요. 이런 경우는 과거분사를 e가 붙어있는 걸 씁니다. 여기 밑에 나오네요. bear라는 동사는 완료 형태거나 이 완료 형태죠. 그 다음에 by 동작주가 있다. 누구누구에 의해서 낳아졌다. by 동작주가 있는 수동형일 때는 과거분사를 뭐 씁니까? n이 붙어있는 걸 씁니다. 이게 원칙이에요. 근데 지금 이렇게 쓰는 사람도 있는데 이렇게 쓰면은 미국인이 이렇게 쓰는데 그 사람은 영어를 잘 몰라서, 우리나라도 우리나라 말 문법 잘 모르잖아요. 우리도 똑같습니다. 미국 사람들도 문법 몰라요. 그러니까 문법 몰라서 이렇게 쓰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미국 사람들하고 얘기를 하다 보면, 이제 문법에 관해서 얘기를 하다 보면 제 문법 실력에 제 실력뿐만 아니라 고등학생들이 투부정사 찾고 동명사 찾고 분사 찾고 막 형용사 위치 찾고 그런 말 들으면 깜짝 놀랍니다. 어찌 자기들도 모르는 영어 문법을 한국 사람들이 그렇게 잘하냐. 그 사람들이 영어 문법을 공부 안 한다는 얘기죠. 할 필요가 없겠죠. 말하고 쓰고 듣고 그렇게 하는데 지장이 하나도 없는데 문법이 필요 있습니까? 우리도 우리나라 국어 문법 압니까? 기껏해야 모음조화, 두음법칙. 우리도 몇 개 모르잖아요. 우리나라 문법, 국문법. 똑같습니다.
그래서 bear라는 동사가 완료 형태가 되면 과거분사가 이거 나오고 by라는 동작주가 명시가 되면 이렇게 쓰기도 합니다. 그는 프랑스 여인으로부터 태어났다는 얘기가 되죠. 그녀는 그에게 5명의 아이들을 낳아주었다고. 그 다음에 drown도 원래는 drown 타동사예요. 익사시키다. 그래서 the boy was drowned. 그 소년이 익사했다. 그럼 누가 익사시켰다는 얘기는 아니죠. 이게 수동태라 그래서 그냥 익사한 거죠. 그래서 이거 somebody drowned, 누군가 그를 익사시켰다라는 표현을 안 쓰죠. 근데 이제 제기대명사가 목적어인 경우는 제기적 용법으로 능동이 가능하죠. The boy drowned himself in the river. be drowned 대신에 drown oneself라는 제기대명사를 쓰면 이게 능동 형태잖아요. 주어 동사 목적어니까. 그래서 이런 능동태는 가능하다는 얘기입니다. 제기대명사가 오는 경우. 그 다음에 drown은 익사시키다라는 타동사인데 지금은 익사하다는 자동사로 쓰입니다. 그래서 the boat turned over. 배가 뒤집혔다. 그래서 나는 거의 익사할 뻔했다. 이게 자동사예요. 그래서 지금은 be drowned 보다는 오히려 그냥 자동사로 써주는 게 더 낫습니다. 현대영어에서는. 그 다음에 drown이 뭐 익사하다니 그에 대해 파묻히다, 열중하다는 뜻도 되겠죠. He's drowning in debt. 그는 빚더미에 앉아있다라는 얘기입니다. 빚더미에 앉아있다라는 뜻, sit라는 동사 쓰지 맙시다. He's drowning in debt. 이런 표현을 많이 알아두시면 좋아요. 우리나라 말을 영어로 옮길 때 우리나라 말 그것을 그 말 그대로 영어로 옮기면 우스운 문장이 되어버립니다. 그야말로 우스운 문장이 되어버려요. 또 뭔 생각이 하나 나는데 영어계는 한다는 사람입니다. 그 사람도 미국 정부기관에서 일해요. 미국 정부기관에서 일하는데 현재 한국에서, 그래서 그 기관에서 한국인 직원들 중에는 급수가 가장 높습니다. 그 연봉이 한 8천만 원 정도 될 거예요. 자, 이 사람이 자기 부하 직원인 한국 여직원이 이메일을 썼는데 뭐라고 썼냐. hi 쓰고 greetings라고 썼어요. 지금 시간이 좀 남아서 웃자고 하는 얘기입니다. hi, greetings. 이 greetings란 말 안녕이란 뜻입니다. 그냥 greetings입니다. 여기 볼게요. greetings. 그러니까 이제 이게 여자 직원이 이렇게 이메일을 보내니까 이 사람의 상관인 그 한국 직원이, 야 임마, 여러 명한테 보낼 때는 S를 붙이고 한 명한테 보낼 때는 S를 붙이면 안 돼 이 새끼야. 그러더랍니다. 이거 배꼽 빠질 일 아닙니까? 인사말은 다 복수 형태입니다. Congratulations. 한 명이든 두 명이든 상관이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텔레 보면 Congratulation 하고 이렇게도 자막이 나오는데 잘못된 겁니다. 인사말은 다 복수예요. Give my best regards to your wife. 그러면 네 아내에게 안부 전해주세요. regards 안부란 말. 그 다음에 우리가 크리스마스 카드 보면 seasonal greetings 하죠. seasonal greetings, 계절 인사. 인사말은 다 했어요. 땡큐도. 땡큐는 I 땡큐니까 I만 뺀 거예요. 그래서 이건 동사니까 복수를 만들 수가 없는데, 땡스는 I give you thanks입니다. 너에게 감사를 준다는 얘기예요. 이게 명사예요. 그래서 I give you 생략되고 땡스만 남은 겁니다. 인사말이에요. 감사 인사말. 그래서 인사말은 명사죠. 인사말은 다. 인사말로 쓰이는 명사는 필수 복수입니다. 필연 복수예요. 반드시 S가 붙어야 돼요. 근데 그 여직원이 누구한테 이메일 보내면서 greetings라고 썼어. hi, greetings. 그러니까 이제 그 사람 미스터 누구라고 그럽시다. 미스터 그냥 K라 그럽시다. 11급 그 급수가 11급인데 11급은 연봉이 한 8천만 원 돼요. 이 여직원 윗사람이, 야, 너 인마 여러 사람 할 때 이메일 보낼 때는 그리팅스하고 한 사람을 보낼 때는 한 사람이니까 S 붙이면 안 돼 임마 그러더랍니다. 그러니까 또 여직원은 또 그런 줄 알고 또 그 다음부터는 한 사람한테 이메일 보낼 때는 그리팅 썼어요. 이 기가 막힐 노릇 아닙니까? 기가 막히고 누구 말 맞다는 기가 막히고 코가 막히고. 이따구로 영어를 하는 사람이 남들 가르치고 뭐 번역해주고 지 영어 잘한다고 잘하고 다니고, 저도 어디 가서 영어 잘한다는 말 안고 삽니다. 항상 영어 실력 부족하다고. 부족한 게 사실이에요.
가르쳐도 연구해도 안 나오는, 어떻게 방법이 없는 것들이 있으니까. 그런데 이런 영어를 가지고 남들 번역해주고, 집에서 학생들 불러다 놓고 과외하고, 그러니, 참, 남들에 대한 책임감보다는 자신에 대한 책임감이 엄청 결여되어 있다라고 밖에, 말할 수밖에 없네요. 참, 이런 기가 막힐 노릇이 있어요. 자, 그 다음에 드라운이, 그래서 여기서, 여기 말로, 빚더미 앉다, 앉아있다란 말, sit 쓰지 말고, he's drowning in debt, 이런 표현 외워두세요. 그 다음에 푹 담그다라는 뜻도 있죠. drown이, 익사시키다니까 푹 담그다. She drowned the fruit with cream. 그녀는 그 과일을 크림 속에다 푹 담궈 놓았다. 크림을 엄청 부었다는 얘기도 되고, 이건 가능해요. 익사시키다라는 표현이 아니니까 수동태 가능합니다. 그 다음에 we are impressed by his attempts. 우리는 그의 시도에 감명받지 않았다. impressed는 순수한 형용사입니다. 이것이 ed가 붙었다고 해서 unimpressed라는 동사가 있을 거로 생각하는데 이런 동사는 없어요. 앞으로 생길 수도 있겠죠. 그래서 unimpressed라는 동사는 없습니다. 그래서 이건 수동태가 아닙니다. 이것은 완전히 순수한 그냥 형용사예요. 그래서 unimpressed라는 동사 없으니까 이런 문장 못 씁니다요. 그래서 굳이 이 말 하고 싶으면, 자, 그의 시도는 우리를 감명시키지 못했다 할 때는 그냥 didn't impress 쓰면 돼요. 그의 시도는 우리를 감동시키지 않았다. 그래서 제가 이제 이런 말을 듣고 그리팅스 말고, 그러면 헬로우 쓸 때, 헬로우 안녕 할 때 여러 명한테 볼 때는 헬로우 써야겠네요. 그죠? 이 사람 말에 의하면 한 명한테 보낼 때는 헬로우 하고, 여러 명한테 인사말할 때 hey hellos, hey hellos bros, 이런 식으로 hey hellos guys, 여러분 안녕 하려면 hellos 하십시오. 여러분 참 깝깝을 노릇이. 에이구. 그 다음에 이제 전치사 때문에 수동태가 안 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수동태가. 자, 여기서 우리가 cohesion이라는 단어를 알으셔야 되는데, 결합이라는 뜻입니다. 실은 견인이라는 뜻도 씁니다. 견인은 끌려가다죠. 무슨 얘기냐. The engineers went into the problem. 그 엔지니어들은 문제를 조사했다예요. 이거 들어가다가 아닙니다. 뭐뭐 속으로 들어가다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into는 동사 go로 결합이 되어 있는 겁니다. 이쪽 동사로 견인이 되어 있는 것이에요. 그렇죠. 자체가 하나의 타동사를 이룹니다. 그래서 investigate라는 뜻이에요. 조사하다. 그런데 여기는 the problem, 그래서 수동태가 가능합니다. The problem was gone into by the engineers. 그래서 이거 대신 우리가 was investigated 써도 되겠죠. 그런데 여기는 그 엔지니어들이 터널 속으로 들어갔어요. 이 into는 뒤에 명사로 견인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into 뒤에 나온 명사와 결합되어 있다. 코히전 되어 있다. 또는 뒤에 나온 명사로 견인되어 있다. 그럼 요거 몇 형식이에요? 주어 동사고 이것은 장소부사죠. 어디 안으로는 장소부사예요. 1형식이잖아요. 1형식은 목적 없으니까 수동태가 나올 수가 없는 거죠. 이렇게. 그래서 전치사가 어느 쪽으로 견인이 되냐? 자동사 쪽으로 견인이 돼서 하나의 타동사 개념을 이루냐? 아니면 뒤에 나온 명사로 견인이 돼서 부사나 장소부사나 시간부사가 되느냐? 그래서 이것은 1형식이 되니까 수동태가 안 되고, 이것은 목적어 처리가 되니까 수동태가 가능하고.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시죠? 자, arrive at도 어디에 도착하다죠. 근데 뒤에가 the expected result네요. 기대했던 결과를 달성했다는 뜻입니다. 기대했던 결과에 이르렀다 하고 해석을 하는데, 그 숨은 뜻은 달성했다, achieve의 의미예요. 이거 achieve. 그래서 그 기대됐던 결과가 결국 달성되었다. 누구에 의해서? 우리에 의해서. 이렇게 수동태가 가능해요. 그래서 여기 같은 아까처럼 말씀드렸듯이 이것은 arrive란 동사로 견인이 돼서 결합이 돼서 하나의 타동사 개념을 이루고, arrive 플러스 자동사 플러스 전치사가, 이때는 뒤에 명사로 견인이 돼서 이쪽으로 결합이 돼서 하나의 장소부사를 이루니까 주어 동사에서 1형식이에요. 그럼 목적 없으니까 수동태가 나올 수가 없겠죠. 그들은 결국 그 경기장에 도착했다는데, 그들은 결국 그 경기장에 결국 그들이 도착되었다? 말이 안 되잖아요.
자, 그럼 여기에 대한 예외입니다. 여기에 대한 예외. 이 방은, 이 개인적인 방은 누군가에 의해서 들어와져서, 뒤져져서 매우 여러 번 그 방은 아주 엉망이 되어 있다. 이런 뜻인데, 자, 들어오다니까, 어디에 들어오다니까, 누군가가 has gone이니까 has gone into the room 했겠죠. 누군가가 그 방에 들어간 적이 있습니다. 그럼 이 into는 요리형이 되죠. 그래서 수동태가 도저히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the room이 주어가 되는 수동태는 나올 수 없어요. 근데 왜 이게 가능하냐? 누군가 능동태로 고쳐보면 somebody has gone into this private room이 되죠. 그래서 into는 방금 말씀드렸듯이 요리 결합이 되어 있으니까 수동태가 불가합니다. 근데 has been rummaged는 그 방을 누가 뒤졌어요. 그럼 요건 수동태가 가능하거든요. 누군가 그 방을 rummage 했다. 그럼 여기는 수동태로 고쳐놓고 어차피 주어는 the private room이 돼야 되니까 이 부분을 어떻게 처리할 수가 없겠죠. 그렇다 그래서 요걸 능동으로 이 문장 하나 써놓고 또 and 하고 이렇게 문장을 만들면 문장이 좋은 문장이 못 됩니다. 그래서 뒤에 나오는 has been rummaged 하고 그 다음에 대절 so 대절입니다. so 매우 뭐뭐해서 뭐뭐 하다. 여기도 수동이에요. 지금 totally disarranged 수동의 형태죠. 그래서 병행도 병행이지만 아까처럼 이렇게 두 문장을 이렇게 끊어서 쓸 수도 없고 그래서 할 수 없이 이런 무리한 수동태가 나옵니다. 그래서 이러한 무리한 수동태가 나오는 예외적 상황이 발생이 돼요. 그래서 이런 것도 있다라고 알고 계십시오. 그러니까 이런 것은 자주 말씀드리듯이 뭐 학술 논문이나 공식적인 문서나 뭐 백과사전 같은데 그런 데서 나오는 문장이 아니고 문학작품 따위. 앞으로 이제 시간이 좀 되면 뭐 제가 읽다가 이건 좀 조심해야 될 부분이다, 이런 좀 특이한 사항이다 하는 내용들 소설책들에서 읽다가 좀 특이한 거 있으면 여러분들한테 소개를 시켜드리면서 영어 공부를 더 할 겁니다. 자, 자동사 플러스 전치사에서 전치사가 뒤에 명사에 결합하여 타동사의 의미를 갖지 않는 경우지만 전치사가 위치를 나타내는 경우는 수동태가 가능한 경우들이 있습니다. 결국 모든 규칙에는 예외가 있죠. 그래서 아까 여기서 말하는 전치사에 의한 제한 때문에 수동태가 안 되는데 이러한 예외 사항들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자, primitive men once lived in these caves. 원시인들이 한때 이 동굴에 살았다. 이 동굴들은 한때 원시인들에 의해서 거주되었다. 사라졌다 하지 말고 거주되었다. 라고 해석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전치사 in이 위치를 나타내는 경우는 수동태가 가능한 경우들도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떤 경우가 가능하고 어떤 경우가 가능하지 않는지를 확실히 모르니까 이런 문장은 아주 조심해서 쓸 필요가 있고 자신이 없으면 이런 문장은 안 써야 됩니다. 그냥 능동태로 써주세요. 자신이 없으면. 그 다음에 visitors are not to sit on these chairs. 이건 be to 부정사입니다. be to 부정사. 뭐뭐 해야 한다, 또는 뭐뭐 할 수 있다, 뭐뭐 할 것이다, 뭐 여러 가지 뜻이 있는데 not가 되니까 뭐뭐 해서는 안 된다 정도 해석합시다. 방문객들이 이 의자에 앉아서는 안 된다. 그러면 이 의자들은 방문객들에 의해서 착석되어져서는 안 된다. 그러니까 앉아져서는 안 된다라고 해석하면 좀 이상하니까 착석되어져서는 안 된다. 이렇게 번역을 하니까 훨씬 더 자연스럽죠. 그래서 착석되다라고 be set는 착석되다 라는 의미의 수동태가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그것도 위치를 나타내는 전치사의 경우에는 수동태가 가능합니다. 자, 여기서 위치란 말이 나오니까 헷갈릴 텐데 아까 여기는 into는 방향이죠. 방향이라 그래야겠죠. 위치는 아니죠. 뭐 속으로니까. 근데 이건 위치고, 위치는 정적인 개념이죠. 정적인 개념이고 into는 동적인 개념입니다. 굳이 따지자면. 그래서 정적인 개념을 나타내는 위치일 때는 수동태가 가능하고 동적인 의미를 지닌 방향을 나타낼 때는 수동태가 불가능하다라고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수동태 제한이 여러 가지 경우가 있는데 지금 이번 시간에는
동사 때문에 수동태를, 능동태를 못 바꾸는 경우. 자, 보세요. 지금 두 가지 공부했습니다. 자, 1번에서는 동사 때문에 수동태가 불가능한 경우. 방금 2번은 전치사의 성격 때문에 수동태로 문장 전환을 할 수 없는 경우. 두 개 배웠죠. 자, 다음 시간에도 태의 제한, 다음 시간에 태의 제한 22-2를 공부하겠습니다. 자, 그래도 좀 두 개로 쪼갰어도 30분이나 걸리네요. 자, 태의 제한은 신경을 좀 써야 될 부분입니다. 우리가 아무 생각 없이 그냥 넘어갈 부분이 아닙니다. 자, 수고하셨습니다. 여러분이시니까 굿바이스 합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굿바이스입니다.